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왜 그랬어? 아니야. 제발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완전히 쓸모없어. 왜 이렇게 살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 저희 공항 가야 해요. 시간 없어요. 아들 준석이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다급하고 초조한 목소리였죠.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저희 비행기 7시인데 지금 안 나가면 늦어요. 서연이 좀 맡아주세요. 며느리 연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죠.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거실에 서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차가웠죠. 인터폰 화면에는 큰 캐리어 3개와 함께 서 있는 아들 내외가 보였어요. 5살 손녀 서연이가 졸린 눈으로 서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안 돼. 그냥 돌아가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안 맞는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인터폰 너머로 둘이 뭔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 싱가포르 발령 받았잖아요. 3달이에요. 서연이 어디 맡겨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물어? 너희가 계획 세울 때 나한테 물어봤니?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 정말 곤란해요. 회사에서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곤란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 계획이 있어. 저는 인터폰 화면을 껐어요. 밖에서는 한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결국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이 보였죠.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올해 64살이고 인천 송도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죠. 아니, 평범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송도 아파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련한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24평 아파트. 작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키우는 허브들에게 물을 주고 오전엔 센트럴파크를 산책했어요. 오후엔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저녁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주말엔 동네 수영장에 가기도 했어요. 수영을 배운 지 1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같이 배우는 언니들도 있고요. 제 유일한 가족은 아들 준석이었어요. 38살에 IT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결혼한 지 6년 됐고 5살 된 딸 서연이가 있어요. 사실 며느리 연희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엔 관계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먹해졌죠. 뭐랄까, 제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시기였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서로 연락하고 지냈어요. 아들이 가끔 집에 들러서 밥 먹고 가고 명절 때도 같이 보내고요. 그런데 한 달 전 일이에요. 준석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회사에서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받았어. 3달 동안 프로젝트 매니저로 가는 거야. 저는 기뻐서 축하한다고 했죠.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그런데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서연이 좀 맡아줄 수 있어. 3달 동안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3달. 응. 연희도 같이 가거든. 저희 둘 다 가야 해서 서연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 유치원도 다녀야 하고. 준석아, 근데 갑자기 그런 부탁은 좀. 엄마 다른 사람 없잖아. 연희 엄마는 부산이고 아버지는 일하시고 엄마밖에 없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아들 말대로 제가 아니면 딱히 맡길 사람이 없긴 했죠. 알았어.
그럼 언제부터인데? 다음 달 초부터. 출발 전에 한번 들를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3달이라니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래도 손녀니까 봐줘야죠. 엄마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짐 정리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요. 저는 그때 수영 수업이 있었지만 취소했어요. 손녀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연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데려갔죠. 이틀 반 동안 서연이를 돌봤어요. 밥 해주고 재우고 유치원 숙제도 도와주고요.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럼 다녀올게요 하고 가버렸죠.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또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도 가능하세요? 저희가 예방접종하고 병원 검진 받으러 가야 해서요. 병원 검진. 서연이 데리고 가면 되잖아. 아이 데리고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맡기고 다녀오는 게 나아요. 저는 그때도 승낙했어요.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서연이를 맡았어요. 그리고 제 계획들은 하나둘씩 취소됐죠. 수영 수업도 빠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반찬통이에요. 싱가포르 가기 전에 반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냉동실에 넣어두고 조금씩 먹으려고요. 반찬? 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이런 것들요. 어머니가 만드신 게 제일 맛있잖아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계속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서연이 유치원 등하원도 좀 부탁드려요. 저희 없는 동안 셔틀버스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직접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연희야, 그건 좀, 어머니 다른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손녀잖아요.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네,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반찬통을 식탁에 놓고 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기 시작한 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저희 집 청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출발 전에 집 정리하고 가야 해서요. 저는 그날 치과 예약이 있었어요. 3달 전에 잡아둔 거였죠. 오늘은 안 되겠어. 치과 가야 해서. 아, 그래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수영 수업이. 수영이요. 에이, 그거 한 번 빠지면 어때요? 어머니 나이에 수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연희야, 지금 무슨 말을? 아니, 저는 그냥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오해 마세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송도 바다가 보였지만 마음은 답답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제 휴대폰에 카톡이 왔어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이거 서연이 유치원 준비물 목록이에요.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저희는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목록을 보니 10여 가지가 넘었어요. 크레용 물감, 색종이 풀가위. 마트에 가서 사야 할 것들이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면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고 손녀도 불쌍하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매일같이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부탁드려요.
제 하루는 완전히 며느리의 요청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왔어요. 손에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빨래인데요. 저희 세탁기가 고장나서 어머니 집에서 좀 돌려도 될까요? 저는 그날 오후에 친구 미숙이랑 커피 마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3달 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연희야, 근데 오늘은 약속이. 에이, 금방 돌리면 되잖아요.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돼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빨래방으로 들어가서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미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죠.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미숙이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망한 게 느껴졌어요. 당연하죠. 저도 제가 미웠으니까요. 며느리는 세탁기를 돌려놓고 소파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참 저희 싱가포르 가면 어머니도 좀 편하시겠어요. 맨날 저희 때문에 바쁘셨잖아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편하다니. 3달 동안 손녀를 매일 돌봐야 하는데 뭐가 편해요. 근데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또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보낼 사진이랑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서연이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지낸다고 얘기해 주세요. 애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 서연이가 만약에 밤에 울면 어머니가 안아주시고요. 애가 요즘 밤에 자주 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빨래가 끝날 때까지 제 집에 앉아 있었어요. 2시간 동안이요. 그동안 계속 휴대폰만 보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빨래가 끝나자 가방에 담아서 갔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가 마신 커피잔이랑 먹은 과일 접시들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깜빡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서연이 유치원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어머니가 좀 다녀와 주실래요? 학부모 상담. 네, 저희는 바빠서 못 가요. 어머니가 할머니시니까 가셔도 되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학부모 상담은 부모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가도 되나요? 연희야, 그건 네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어머니 뭐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하는 말 들으시고 오시면 돼요. 저는 결국 승낙했어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수요일 오전 10시에 유치원에 갔어요. 선생님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서연이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좀 산만해진 것 같아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가 외국 갈 준비로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머니라서. 아, 할머니세요. 어머님이 못 오신 거군요.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서운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야, 상담 다녀왔어. 아, 그래요? 선생님이 뭐래요? 별 말씀 없으셨어. 근데 연희야,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일까?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엄마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틀 후 며느리가 또 왔어요. 이번엔 김치통을 가지고 왔죠. 어머니, 김치 떨어졌는데 좀 주시면 안 돼요? 김치? 네. 어머니 김장하신 거 있잖아요. 조금만 주세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장김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했죠. 저 혼자 먹기엔 많았고요. 얼마나 가져갈 건데. 한 통만요. 저희 없는 동안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먹일 거 생각하면 넉넉하게 주세요. 저는 큰 통에
김치를 꽉꽉 눌러 담았어요. 5kg은 됐을 거예요. 며느리는 김치통을 받아들더니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된장찌개용 된장도 좀 주세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거든요. 된장도? 네, 저희는 사 먹어도 별로 맛없어요. 어머니 거 먹으면 다른 건 못 먹겠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며느리가 저를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내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멸치 육수 재료까지 줬죠. 며느리는 가방 가득 들고 가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잘 먹을게요 하고 갔어요. 저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면서 허탈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연희가 김치 많이 가져갔다며. 고마워. 응.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 덕분에 저희 정말 잘 먹고 있어. 맛있어. 그래.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서연이 보느라 힘들지. 응 좀. 조금만 참아. 3달만 지나면 돼. 그동안 고생 좀 해줘.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송도의 밤 풍경이 예뻤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3달만 지나면 된다고. 근데 정말 3달이 지나면 끝날까요? 다음 날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혹시 서연이 겨울옷 좀 사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백화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어머니 안목 믿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겨울옷까지요. 오후에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아동복 매장에서 한참을 돌아다녔죠. 패딩 하나, 니트 2벌, 바지 3벌 샀어요. 70만 원 나왔어요. 제 돈으로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옷 샀어. 70만 원인데 계좌번호 알려줄까?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가 손녀 옷 사주시는 건데 돈은 받을 수 없죠. 손녀 예뻐서 사주신 거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손녀 예뻐서 사준 거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부탁해서 산 건데요. 그날 저녁 집에 오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아니면 제 자신한테. 주말이 됐어요. 며느리가 서연이를 데려왔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였죠. 서연아 할머니랑 재밌게 놀아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친정집 다녀올게요. 친정집? 네.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나갈 때 캐리어를 끌고 나간 거예요. 연희야, 그거 왜 들고 가? 아, 저희 친정에서 자고 올 거예요. 부모님이 오래 있다가 가래요. 이틀이나? 네. 어머니도 손녀랑 천천히 시간 보내세요.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서연이랑 둘이 남았어요. 이틀 반 동안이요. 금요일 밤 서연이가 잠들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편하게 시간 보내고 있겠네. 캐리어까지 싸갔으니 여행이라도 가는 걸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손녀 돌보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네.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일찍 깼어요. 할머니 배고파. 알았어. 뭐 먹고 싶어? 계란 후라이랑 소시지요. 저는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거지하고 서연이 씻기고 놀아주고 점심 준비하고 낮잠 재우고 간식 주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요일도 똑같았어요. 저녁 6시에 며느리가 왔어요. 얼굴이 화사했어요. 쉬고 온 티가 확 났죠. 어머니 잘 있었어요. 서연이 말썽 안 부렸죠. 응, 저희 친정에서 정말 잘 쉬었어요.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온천도 다녀왔어요. 그래,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며느리는 온천 다녀오고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저는 이틀 내내 손녀 돌봤다고요. 이게 공평한가요?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이번 주 목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 출국 준비 때문에 은행이랑 구청 가야 해서 서연이 좀 봐주세요. 또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처음으로요.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문자 못 보셨어요? 봤어. 그럼 목요일 가능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목요일은 안 돼. 네? 왜요?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이신데요? 미루시면 안 돼요. 안 돼. 어머니 저희가 정말 급한데요. 목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드디어 거절했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문자도 짧게 보내고요. 어머니 그럼 금요일은요? 금요일도 안 돼. 토요일은요? 토요일도. 며느리는 답답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도 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수요일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연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출국 준비하느라. 그래,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3달만 지나면 되는데. 준서가, 나도 내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수영 수업도 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있고. 엄마 그런 거야 나중에 해도 되잖아.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준서가, 네가 언제 나한테 중요하다고 했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말이야. 너네 편할 때만 필요한 사람이니. 필요 없을 땐 한 달에 1번 전화하고 필요하면 매일 연락하고.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아들한테 화를 낸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주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손주 보는 게 행복이라고 하던데 어머니는 왜 이러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기적인 건 누군데?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3달 동안 애 맡기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야. 몇 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지금 심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한 게 뭐냐고. 네.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 미안하다고도 안 했고 다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당연한 게 아니야.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지. 어머니 지금 존중 타령하세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희 힘든 건 알겠어. 근데 나도 힘들어. 에이 어머니가 뭐가 힘드세요? 집에서 손주 봐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일하면서 애 키우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봐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일도 안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알았어. 이제 알겠어. 뭘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봐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동안 뭐였을까요? 그냥 편한 무료 베이비시터였던 걸까요? 다음 날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지만 받지 않았어요. 5번 더 울렸지만 계속 무시했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급해요.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까 현관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보낸 거였어요. 뜯어보니까 반찬통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빈 반찬통이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반찬 좀 부탁드려요.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반찬통도 그대로 문 밖에 다시 놓아뒀어요. 다음날 금요일 오후에 며느리가 직접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얘기 좀 해요. 한 10분 정도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끝까지 안 나갔어요. 결국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이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나야. 문 열어줘.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죠.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연희가 우는 거 봤어? 우는 걸 봤다고요? 응.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있어.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서가, 나도 스트레스 받아. 엄마가 뭐가 스트레스야?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조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준서가, 너 내가 지금까지 뭐 해줬는지 알아? 알지. 서연이 봐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뿐이야? 뭐가 더 있어? 저는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서연이 맡았고, 반찬 10통 넘게 만들었고, 학부모 상담도 다녀왔고, 빨래도 해줬고, 유치원 준비물도 다 샀고, 겨울옷까지 70만 원어치 샀어. 아들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 그건 고마워. 근데 그게 엄마 역할 아니야. 엄마 역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서가, 너 나를 엄마로만 보는구나. 당연하지. 엄마니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 엄마 그런 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은 가족이 더 필요할 때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가족. 가족 하면서 나한테는 뭘 해줬어? 한 번이라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봤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로봇이 아니라고.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면 우리가 다른 방법 찾을게.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닫힌 문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부탁드렸나 봐요. 이제 부탁 안 드릴게요. 저는 문자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후에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반찬 부탁했었지.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김치 한 통을 꺼냈어요. 그리고 반찬통 몇 개에 나눠 담았어요. 뭐 하는 거지? 아까 화났으면서 왜 반찬을 만들고 있어? 스스로한테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저는 반찬통을 들고 며느리 집으로 갔어요. 아들 내외는 송도 같은 단지 반대편 동에 살았거든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칫했어요.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꽤 크더라고요. 응. 시어머니 요즘 완전 이상해. 갑자기 안 도와준다고 하잖아.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러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며느리가 웃었어요. 아니면 우리 좀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송도로 이사 온 이유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애 맡기려고. 뭐라고요? 응. 원래는 판교 쪽 알아봤었는데 준석이가 엄마 가까운 데 살자고 해서 애 키우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니까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애 맡기려고 가까이 이사 온 거지. 맞아.
근데 요즘 갑자기 변해서 진짜 짜증나. 우리 출국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어떡하게? 서연이는 모르겠어. 준석이가 회사에 아이돌봄이 알아보래. 한 달에 200만 원대. 헐, 비싸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그냥 봐주면 공짜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있잖아,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시어머니가 수영 배운다고 하잖아. 60 넘어서 수영을 배워.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다 나중에 해도 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손주 봐주는 게 우선이지. 할머니 역할을 해야지. 그리고 또 있어. 지난번에 겨울옷 사달라고 했거든. 70만 원이나 썼대. 근데 돈 달라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손녀 옷 사주면서 돈을 받아. 말이 돼. 진짜. 그건 좀 심한데. 그치. 나도 그래서 손녀 예뻐서 사주신 거 아니냐고 했지. 며느리는 또 웃었어요. 하여튼 나중에 시어머니 늙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모셔야 하나? 에이, 무슨 소리야. 요양원 보내면 되지. 그것도 돈 들잖아. 준석이 외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우리 집에는 절대 못 모셔. 나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밖에 누구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빨리 걸었어요. 뛰다시피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송도로 이사 온 이유도 애 맡기려고. 수영 배우는 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 요양원 보내면 되지. 우리 집에는 절대 못 모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제가 뭐였을까요? 그냥 편한 베이비시터. 나중엔 버려질 짐.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요. 억울해서요. 저는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데요. 진심으로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요. 근데 며느리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티슈로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앱을 켰어요. 경기도 가평 전세 매물을 검색했어요. 가평은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조용하고 자연도 많고요. 매물이 몇 개 떴어요. 작은 빌라들이었죠. 저는 그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 매물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래요? 내일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사를 가야 하나? 아들을 두고 갈 수 있을까?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도 나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어서 뭐해? 일요일 아침 일찍 가평으로 갔어요.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2층 빌라의 1층이었는데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좋았어요. 산과 나무들이 보였죠. 집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여기 조용해서 혼자 살기 좋아요. 근처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계약금은 언제 드릴 수 있어요? 내일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집을 구했어요. 송도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사를 가는 게 맞을까? 근데 또 며느리의 말이 생각났어요. 요양원 보내면 되지. 그래. 어차피 나중엔 버려질 거면 지금 떠나는 게 낫지.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공책을 꺼내서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계약금 준비, 이사 날짜 정하기, 이사짐 정리, 전화번호 바꾸기, 아들한테 말하기. 마지막 항목을 쓰다가 멈췄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말하면 말릴 거야. 저는 마지막 항목을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썼어요. 조용히 떠나기.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저축해둔 돈을 찾았어요. 계약금이랑 이사 비용으로 쓸 거였죠. 통장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이랑 제가 모아둔 돈이었어요. 충분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시했어요. 오후에 가평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2주 후 금요일, 아들 내외가 출국하는 날,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날부터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렸어요. 오래된 옷, 낡은 그릇 읽지 않는 책들, 남편 사진 몇 장만 챙겼어요. 그리고 자주 입는 옷 몇 벌 필요한 그릇 몇 개. 생각보다 챙길 게 많지 않더라고요. 60년을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별로 없었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할까? 출국 전에 얼굴 보고 싶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미안한데 내일은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엄마, 우리 출국하는데 하루만 시간 내줘.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진짜. 고마워, 엄마. 내일 6시에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일식집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는 거겠지. 목요일 저녁 6시에 일식집에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우리 내일 새벽 비행기야. 5시에 집 나가야 해. 그래, 엄마 말인데. 서연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돌봄이 구하면 되잖아.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많이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네. 주말만 부탁드릴게요. 평일엔 아이돌봄이 쓰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안 돼.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정말 곤란해요. 곤란한 건 너희 문제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손주잖아요. 할머니가 당연하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당연한 게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만이야. 3달만 참아줘. 참으라고? 저는 웃었어요. 준서가 나는 60년을 참으면서 살았어. 이제 그만 참고 싶어.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이수진이라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싶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저희가 더 급하잖아요. 나중에는 언제인데. 내가 70돼서 80돼서.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텐데 그때 하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네가 친구한테 전화로 한 말 다 들었어. 지난 토요일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 늙으면 요양원 보내면 된다고 했지. 우리 집에는 절대 못 모신다고. 그건. 그리고 너희가 송도로 이사 온 이유도 알아. 애 맡기려고 가까이 온 거지. 아들이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봤어요. 연희야,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오해야. 우리가. 오해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내 아내가 친구한테 하는 말을 문 앞에서 다 들었다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공짜 가정부로 봤어.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릴 거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다녀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 어디가? 내 갈 곳 가는 거야. 저는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짐을 쌌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썼어요. 나는 너희들의 무료 가정부가 아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앞으로 나를 찾지 마라. 나도
너희를 찾지 않을 테니.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내일 현관문에 붙여놓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근데 며느리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요양원 보내면 되지. 그래, 어차피 나중엔 버려질 거야. 그럼 지금 떠나는 게 나아. 금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이삿짐 센터가 5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4시 반이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캐리어 3개를 끌고 서연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공항 가야 해요. 시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희 비행기 7시인데 지금 안 나가면 늦어요. 서연이 좀 맡아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안 돼. 그냥 돌아가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안 맞는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 출국해야 한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말하니? 계획은 너희가 세웠으면서 나한테 동의나 구했니?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발령인데 어떡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그 계획에 끼워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어. 엄마, 제발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됐어. 준서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다른 어머니들처럼 호락호락한 줄 알았니? 엄마 무슨. 너희 둘 다 그동안 나한테 고마워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 혼자 계셔서 적적할까봐 가까이 이사까지 왔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가까이 지내려고 이사한 게 아니잖아. 애 봐줄 사람 구하고 무료 가정부 구하려고 온 거지. 내 말 틀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제발 오늘만 사과.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 준서가 너도 가만히 있었잖아.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럼 앞으로 서연이 정말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랑 연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어요. 연희야,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사실을 말해줄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 없어도 살 수 있어. 오히려 너희가 없으면 더 편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그동안 내가 없을 때도 잘만 살았잖아. 엄마, 저희가 언제. 준서가 솔직히 말해봐. 너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그냥 안부 전화했니? 필요 없을 때 말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잖아. 그러다가 이사 와서는 갑자기 매일 애 맡기고 반찬 달라고 하고. 며느리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면 아이돌봄이 쓰든지 보육원에 맡기든지 해. 왜 그걸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여행 못 가신 게 그렇게 배 아프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어요. 배 아프긴.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수영도 배우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근데 너는 그런 거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지. 내 나이에 수영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중에 나 늙으면 요양원 보낼 거라며. 너희 집에는 절대 못 모신다고 했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연희야, 고마워. 덕분에 네 본심을 확실히 알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좋아. 이제 정말 편하게 살 거야.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게.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준서가,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네 선택에 책임져. 아내 편을 들 거면 끝까지 들어.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 오지 마라. 나도 이제 너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테니까. 그리고 인터폰을 껐어요. 밖에서는 한동안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관심 없었어요.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떡해? 비행기 못 타겠어. 회사는 어떡하고? 아들의 한숨 소리도 들렸어요. 일단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해 봐야겠어. 안 돼. 이 발령 놓치면 승진물 건너가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가 안 봐준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결국 캐리어를 끌고 터덜터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졸린 눈으로 아빠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 아이는 무슨 죄인데. 근데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계속 봐주면 아무것도 안 변해. 5시 정각에 이삿짐 센터가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30분 만에 다 실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5년을 산 집이었어요.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집. 근데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현관문에 편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삿짐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어요. 송도를 벗어나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 가평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어요. 짐을 내리고 집 안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됐더라고요. 저는 작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근처를 둘러봤어요. 마트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10분 거리였어요. 병원도 걸어서 갈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편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오늘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할머니는 친절하게 웃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2층에 살아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계란말이랑 김치찌개.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25통이었어요. 다 아들이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집에 없는데 어디 간 거야? 엄마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푹 잤어요. 오랜만에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심호흡을 했어요. 공기가 상쾌했어요. 아침을 먹고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가평천이 흐르고 있었고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봤어요. 물이 맑았어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들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송도에서는 이웃도 잘 몰랐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1시간 정도 걷고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휴대폰에 또 전화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였어요. 무시했어요. 문자도 왔어요. 어머니 저희 발령 취소됐어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가평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이웃 할머니랑도 친해졌어요. 같이 시장도 가고 커피도 마셨죠. 할머니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온대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죠.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식들이랑 너무 가까이 살면 힘들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저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이번 주말에 찾아갈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부동산이나 이사센터를 통해서 알아낸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아들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아들만 보였어요. 며느리랑 서연이는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들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여기서 사는 거야. 응.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 말하면 너희가 말렸을 거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차를 내왔어요. 둘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결국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발령 취소됐어. 그래, 회사에서 신뢰도 문제라고 했어. 이런 개인 사정으로 프로젝트를 못 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안 됐구나. 안 됐다고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밖에 할 말 없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해?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준서가 나는 너희한테 미안할 게 없어. 엄마 그래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무료 가정부처럼 부렸잖아. 요양원 보낼 거라고 했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연희가 잠깐 화나서 한 말이야. 잠깐. 저는 웃었어요. 준서가 그게 연희의 진심이었어. 너도 알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네. 아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저는 연희도 힘들어 보여서. 그래. 연희는 힘들고 나는 안 힘든 줄 알았지.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떡해? 엄마 없으면 우리 정말 힘들어.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서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도우미로 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그렇게 나를 싫어했어. 싫어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할게. 그것도 안 돼? 연락은 해도 돼. 근데 예전처럼 부탁하지는 마. 알았어. 아들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섰어요. 엄마 행복해. 저는 웃었어요. 응, 행복해. 아들은 쓸쓸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가평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좋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도 다들 좋았어요. 수요일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나갔어요. 산을 오르면서 땀 흘리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어느 날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동호회 회장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진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 보여요. 저는 웃었어요. 여기 와서 행복해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느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연희랑 이혼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가 무슨 일이야? 연희가 이혼하자고 했어. 내가 발령 못 가게 된 것도 그렇고 엄마랑 사이도 안 좋고 계속 나한테 화를 냈어. 그래서 나도 지쳤어. 엄마 없이 서연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연희랑 싸우는 것도 힘들고 서연이는 공동 양육하기로 했어. 일주일에 반씩.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 미안해. 엄마가 옳았어. 연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잘 살아. 힘내. 엄마 가끔 서연이 데리고 찾아가도 될까? 잠시 망설였어요. 가끔은 괜찮아.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아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는 배울 거예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저는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어요. 봄이 오니까 뭔가 심고 싶더라고요. 장미 화분이랑 펜지 몇 개를 샀어요. 흙을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럴 시간이 없었겠지. 손주 보느라 반찬 만들느라. 근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었어요. 문득 이웃집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수진 씨 뭐 하세요? 꽃 심어요. 예쁘네요. 저도 도와줄까요? 고마워요. 둘이서 같이 꽃을 심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진 씨 여기 온 지 벌써 석 달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 빨라요. 적응 잘하셨어요. 네.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우리 나이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에서 살면서 각자 인생 사는 거. 맞아요. 꽃을 다 심고 나서 둘이서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리고 가도 될까? 그래, 고마워.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오전에 아들이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녁 때 데리러 올게. 응. 천천히 와도 돼. 아들은 돌아갔어요. 저는 서연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마당에서 꽃을 보고 근처 공원에도 갔어요. 그네도 태워주고 시소도 같이 탔죠. 저녁을 만들어 먹으면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좋아요. 그래. 네. 조용하고 예뻐요. 할머니도 좋아. 저는 웃었어요. 저녁에 아들이 왔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엄마 건강하게 지내. 너도.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밤이 됐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가평은 하늘이 맑아서 별이 잘 보였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혼자서도 괜찮아.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별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64살의 새로운 시작.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수진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마당으로 나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새소리가 들렸고 꽃향기가 났어요. 어제 심은 장미가 벌써 봉오리를 틔우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서예 수업 가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모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부탁 들어주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한 하루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죠. 저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됐어요. 제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요.